안녕하세요. 호랑이 선생님 이선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각보다 이 원격 수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에서 핵심 내용, 요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요겁니다. 혹시 아마 예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4가지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학년에 따라서요, 자연수 배우죠, 분수 배우죠, 소수 배웁니다. 그런데 자연수, 분수, 소수 그 개념을 다 배우고 난 뒤에는요, 반드시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5학년 수학 익힘책의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도형과 관련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개념, 그리고 공식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때로는 추론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요, 결국 마지막은 연산 능력이 꼭 따라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산 영역은 고학년에서 도형이나 측정 영역을 배울 때도 중요하죠. 둘레, 넓이, 부피, 각도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간단한 방법은요, 일단 수학 익힘책을 10분 활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익힘책에는요, 개념에서부터 응용 문제,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 연산을 위한 문제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만들어진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학교에서 수학 익힘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걸 집에서 공부하면서 맞췄다. 그러면 학습 동기, 성취감이 확 올라옵니다. 예, 바쁘신 학부모님들은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요. 깜짝 문제 나갑니다. 자녀의 수학 실력을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또 결손 부분을 빨리 보충해주고 싶다면 수학 교과서 중에 어디를 보면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또 어느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학교에서 평가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제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러시면 수학과 수학 익힘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 6학년 그 수학 교과서 중에 도전 수학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장제와 서술형 문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물음들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물음들은요, 대부분 문장제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과 공식을 파악하고 마지막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마지막 3번째 전략을 한번 볼까요? 자,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내 자녀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원격 수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아이 말고요, 내 아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선생님이 옆에 가서 챙겨줄 수도 없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 이럴 때 섣불리 다른 아이를 따라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6학년이었죠. 그 아이의 실력은 중위권입니다. 어떨 때 보면 조금 약간 그거보다 낮을 때도 있었고요. 자, 이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정말 다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친구 하나만 자기 자리에서요,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가죠. 쟤는 뭘 풀고 있을까 하고 이제 가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에서 받은 중학교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씨름하면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묻지마 선행학습이 아니라 알고 가는 적기 공부가 중요하겠다. 저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학습을 위해서라면 그런 우리 아이에 맞지 않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학교에서 과제로 꾸준히 내주는 일기 쓰기, 그리고 독서록 쓰기만 꾸준히 잘해도 쓰기 능력, 생각하는 힘, 그리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새 많이 이거 쓰면 좋다 하는 게 있죠? 바로 오답노트가 있는데요. 물론 오답노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야, 오답노트 쓰면 좋대. 특히 수학에서 정말 좋대. 그거 써봐.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먼저 심사숙고해 보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능력치를 인정하시고 그에 따른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분량과 시간을 적절히 내 아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10개의 문제 중에 7개, 5개를 틀리는 아이가 오답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아이를 두고 상대평가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평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습을 할 때 타고난 인지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자, 인지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혼자 공부할 수 없습니다.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의 상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호작용의 상대가 부모님이 될 수가 있죠. 끈기 있게 옆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말 내 자녀의 성적이 쏙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이 깨달음은 차츰차츰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게 숨어서 이렇게 다가오다가 한순간에 쑥 하고 올라옵니다. 한순간에 머리를 탁 칩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부터 히읗까지 쪼로로록 차례대로 외운 지가 그렇게 어릴 때가 아닙니다. 5학년 때입니다. 12살 때. 그것도요, 공부를 하다가 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심심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뛰어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쪼로로로록 외워지는 거예요. 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 동기가 불러일으켜지는 깨달음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는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이 끈기는 아이들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어른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다행으로 초등학교에서는요, 개인별 맞춤 공부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 아이의 그 수업 결손을, 또 학습 결손을 아직은 메워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단 자꾸만 옆을 보지 마시고 교과서와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고요, 어디에서 결손이 생겼는지 그 구멍, 그 부분만 보시고 집중적으로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학습 결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내 아이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